대기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의 권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층.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을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기권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상에서 약 1000km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기의 대부분, 즉 99%는 높이 32km 이내에 모두 분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력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km에서 더 높아지면, 고도가 더 높아지면은 대기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높이 약 1000km에서는 굉장히 대기가 희박한 그러한 거의 우주랑 비슷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대기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의 역할은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양이나 외계에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해로운 빛을 흡수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을 흡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자외선을 흡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육상에서도 어떠한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중력 때문에 어떠한 천체들이, 이제 작은 천체들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운석이 충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운석이 충돌하면서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불타버리게 되죠. 별똥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별똥별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게 다 타지 않고 일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운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과거에 이제 공룡이 살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너무나 큰 운석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대기가 막아줬어? 못 막아줬어? 그래가지고 저기 유카탄 반도에 꽝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한번 굉장히 크게 생물이 거의 다 이렇게 멸종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져 있던 그러한 사건도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 대기가 없다 그러면은 작은 운석들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성이나 달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은 크레이터를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맞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죠? 두려움에 떨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다른 역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가 내는 열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지표에서부터도 열을 방출을 합니다.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를 흡수해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건 낮과 밤의 기온차, 계절에 따른 기온 차이를 줄여주는 거야. 기온차를 감소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솔직히는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냐면은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온실효과입니다. 온실효과. 온실효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효과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발생을 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온실효과는 뭡니까? 바로 너무나 그게 막 이제 너무 온실효과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상적인 기온 범위보다 더 올라가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온실효과 없으면 지구 보온해 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약간 온실효과가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대류 현상으로 열을 고르게 퍼뜨려서 지구 전체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대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순환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적도 지방에 남는 그러한 열 에너지를 극지방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동식물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무엇?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식물들이 호흡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대기권의 역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대기권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기권은 구분 기준이 있는데요. 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즉 지표에서부터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기권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화하며 그 분포에 따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크게 4개의 이러한 권역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높이에 따른 무슨 분포?
기온 변화, 기온 분포에 따라 우리가 대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핵심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대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높이 약 얼마 1000km까지의 대기의 층이지만 대부분 어때요? 지표 근처에 대기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력 때문이죠. 대기권의 역할은 지구로 들어오는 해로운 빛을 흡수하고요. 자외선 차단, 이렇게 머릿속에, 그 다음 보호막 역할, 운석 충돌 방지, 그 다음 지구 보온, 그 다음에 위도 간 온도 차를 줄여줍니다. 또한 생물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도록 하고요. 대기권의 분류는요. 제일 마지막 볼게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온 분포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념하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태양이나 외계에서 오는 해로운 빛을 흡수한다. 맞죠? 자외선 차단. 그 다음 2번째, 운석이 지구에 직접 충돌하도록 도와줍니까? 야, 이건 중력 때문에 운석이 지구로 끌려오긴 하지만 직접 충돌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충돌을 피하도록 이제 마찰에 의해서 운석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 3번째, 대기는 지표가 내는 열의 일부를 흡수, 지구를 보온해준다. 맞습니다. 4번째, 열을 고르게 퍼뜨려서 열 전달해주는 거죠. 지구 표면 전체 온도 차이를 줄여주고 생물체가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해준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개념 확인 문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굉장히 간단하죠? 잘 그래도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